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특별히 준비위원들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 참 피곤하시죠? 저 역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막 눈도 침침합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사실 가수로 말하면 제가 연속해서 공연을 8번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같은 폭설이 더위에도 산행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땀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왜?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산행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산행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면 뭐 거의 예의 없이 턱걸이를 합니다. 그렇게 운동할 때 저의 몸에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왕성하게 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강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제가 턱걸이 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80kg가 넘는 저의 그 체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칙을 써야 됩니다. 깨구리식의 턱걸이, 그리고 또 배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나이에 저만큼 아마 턱걸이 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30개 한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일부러 없애버린 것 같아요. 저희 운동하니까 여러분 배심도, 그리고 팔 근육, 가슴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왕년에 국가대표 선수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의 근육, 멘탈 근육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멘탈 근육이 약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멘탈 경쟁력이 없으니까 회복 탄력성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찔찔대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멘탈 경쟁력이 넘치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면 어떠한 불행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고,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은 어릴 때부터 참 찢어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난은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성장할 때까지. 더더구나 그는 실패의 선구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2세 때 사업 실패를 시작했어요. 23세 때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다시 24세에 또 사업 파산을 겪고 29세 때는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31살 때는 주의회 대통령 선거위원회,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고, 34세 때는 또 하원 의원 공천에 또 실패를 합니다. 46세 때는 연방 상원 의원에 낙선을 하고, 47세 때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49세 때는 또 연방 상원 의원에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링컨처럼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전문가였습니다. 실패의 전문가. 게다가 그는 자식들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41세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고, 54세 때는 아들 윌리엄이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아들 바보가 자식 2명이나 잃었을 때 얼마나 그의 고통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그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마시던, 여러분 커피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링컨의 얼굴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세상에,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야. 아무튼 그런데 링컨은 그걸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보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리고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정신병원에. 평생 심한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떨쳐버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멘탈 경쟁력을 키웠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찢겨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그는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고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우울증 환자였지만 결코 자신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멘탈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역전의 역전, 반전의 반전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을 참으로 화려하고 눈부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링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멘탈 경쟁력이 커졌을까?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당하는 불행과 실패를 오히려 마음 근육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에 떨어질 때마다 단골 이발관에 가서 면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을 쫙 하고 나서 양복을 폼나게 입고요.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불러 먹는다는 겁니다. 혼자 혼밥을 즐기는 거지요. 혼자 좌절할 상황이 올수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독특한 유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올수록 그는 의도적으로 품위 있는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면서 우울증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복도 지나고 중복도 말복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입추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복날이 되면 수많은 닭과 개들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수많은 이 복날을 무사히 넘긴 개들이 어떻게 넘긴 줄 아십니까? 지들끼리 호랑이처럼 염색을 했다는 링컨이 바로 저런 유머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와 위트로 멘탈 경쟁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발췌를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김재일 장로님께서 최근에 쓰신 멘탈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읽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사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서 읽히세요.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까닭없이 불안한 당신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여러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